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지온, HLB, 넥스트사이언스에 대해서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지온 먼저 보면요, FDA로부터 유대나필 자료 보안 요구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이제 2달이 끝나고 14일 내에서 FDA가 메지온에게 우리가 이제 리뷰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했었죠. 그런데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자료 보안 요구가 떠가지고 하한가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메지온 차트인데요, 장 초반에 하한가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중간에 메지온 대표가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뉴스 기사도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한가로 끝나진 않고 이렇게 상승을 좀 해서 끝났는데요, 그 마이너스 24%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메지온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3개월 내에 재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DA랑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를 이제 살펴보고서 이제 다시 보완을 하고서 제출을 한다는 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이거는 주주로서 무서운 뉴스 기사죠. 그래서 뉴스 기사가 보완돼서 나온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다, 뭐 본질적인 뭐 데이터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들도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LB로 오면요, 이제 장 막판에 마이너스 1, 2%가 지금 그 동시효과 때 푹 떨어졌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갭상승을 한 적이 있죠. 3% 뜬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 MSCI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알테오젠, 식품제약, 시젠들을 한번 보면요, 얘네는 이제 매수가 들어갔겠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떴고, 시젠도 2% 떴고, 식품제약은 약 4% 떴습니다. 근데 HLB는 이제 과거랑 다르게 이번에는 이제 매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 정도 이제 하락을 한 것 같고,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저번에 5월달이었네요. 그때는 이제 수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이제 개파락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LB 그룹에 이제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넥스트사이언스의 단디바이오가 또 뉴스 기사 나온 게 있는데요, AD 신약 물질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거를 개발을 하고 있느냐, 알츠하이머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 뭐 타우 인산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그 다음에 과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이 모두 신경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중에서 과인산화된 타우는 인지기능 및 기억능력 저하의 원인이 되는 직접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반가운 것은 여기 보면은 인산화라는 것을 우리가 주말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를 역시 이것도 억제하는 식으로 이제 신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산화라는 것을 좀 복습을 한번 하면요, 여기 타우라는 것에 인이라는 특정 화학물질이 달라붙는 게 인산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타우 단백질은 서로 엉키면서 이거를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산화가 일어나면 타우 단백질이 엉키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 복습을 하자면 TK 같은 경우에는 이 인산화가 많이 일어나면 시그널이 계속해서 과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EGFR이나 VEGFR, 뭐 혈관 생성을 막 하던가, 그 다음에 세포를 막 이렇게 성장하고 분열시키던가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억제를 해주는 거였고, 여기는 이제 이 타원 단백질이 엉키는 것들을 억제를 해주는 거죠, 이 인산화를 막음으로써. 그래서 이제 타워 단백질이라는 것은 분자량이 5만 개에서 7만 개라고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튜뷸이라는 미소관, 이로 결합 단백질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산화가 되면은 이게 계속해서 이제 변질이 되면서 응집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평소에는 괜찮은 놈이에요. 뭐냐면 미소관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얘가 많아지는 게 문제인 거죠. 인산화된 타우가 많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엉키기 때문에. 그래서 비단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보면은 기존이 특정 단백질들이 비정상적인 구조 진행이 되면 서로 응집해가지고 내포체, 인클루전 바디를 형성하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계속해서 많이 생겨가지고 응집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노화에도 기여한다. 손상되고 결집되거나 잘못 접힌 단백질, 이런 것들, 인클루전 바디들이 노화에 기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노화의 하나의 이제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클루전 바디라는 게 외래 단백질이 숙주세포 내에서 과량 발현될 때, 그러니까 뭐든 이제 과량,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죠. 아무튼 이게 과량 발현되면은 이제 불용성 단백질 덩어리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활성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거를 다시 제조품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면 또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조품이라는 건 프로틴 리폴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활성 구조를 가진 형태로 다시 변환시켜서 이제 제대로 활성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자, 아무튼 다시 이제 단디 바이오사이언스로 들어와서 보면은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 뭐 타우 인산화를 억제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신약이 말이죠. AD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계획을 보면은 전임상 거친 다음에 2년 내에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에 진입한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말고 이제 이산화 타우가 이거를 유발하는 핵심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타우 인산화 효소 억제제인 이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크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 타우 같은 경우에는 신경 원섬유 변화, 엉켜가지고 응집하는 그런 원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타우 단백질은 평소에는 괜찮은 애라고 했죠. 마이크로튜뷸이랑 결합해서 안정성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건데, 얘네가 이제 단백질이니까 당연히 우리 이제 DNA로부터 이제 RNA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유전자로부터 스플라이싱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플라이싱이랑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DNA에 우리의 이제 모든 유전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뽑아내가지고 그 만들어야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건데, RNA도 종류가 많습니다. 뭐 mRNA, tRNA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메신저 RNA가 mRNA입니다. 이거는 이제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제 DNA 원형으로부터 전사가 되는 게 mRNA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핵 안에 있겠죠. 그래서 해서 딱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유전자에는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거든요. 필요한 것은 이제 엑손이라고 하고요. 필요 없는 거는 인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RNA가 전세서 딱 나오면은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해서 잘라내는 작업이 있는데, 그걸 스플라이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듀어링 스플라이싱일 때는 인트론은 리무브도 되고, 엑손 같은 경우는 조인드 투게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유전자로부터 스플라이싱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발현된다. 그래서 어떻게 스플라이싱 되느냐에 따라서 뭐 다양한 형태의 타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타우 단백질들이 마이크로튜뷸의 안정화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 봤던 그 프로틴 키나제가 있죠. 프로틴 키나제에 의해서 인산화가 됩니다. 타우는. 그런데 이게 인산화가 너무 많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요거랑 관련 있는 이런 거는 타우 단백질 과다 인산화된 형태로 이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읽을 때 여기 병기가 진행됨에 따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를 영어로 이제 일니스라고 하고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질환이라는 것은 신체상의 이건데, 반하여 이제 병기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 의한 이거의 주관적, 실존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랑 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느끼는 마음의 이상감, 증상, 뭐 주관적, 실존적 이런 것들이 이제 요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신체적으로 생기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이제 주관적인 느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봤는데, 메지온 같은 경우는 NDA 자료 보완 요구가 나와가지고 한가를 갔다가 이제 뭐 사람들도 이게 기술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또 저가에 이제 매수를 들어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가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또 이거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샀겠지라고 또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HIB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MSCI 그 리밸런싱의 좀 영향으로 개파락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보니까 여기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이랑 타우 인산의 응집을 강력하게 억제함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